안녕하세요. 보테니컬 아트 강사 공기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철쭉꽃을 보겠습니다. 색상이 주된 색상이 핑크색에 가까운 이쯤 되겠죠. 주색상이 주된 색상이. 그러면은 왼쪽으로 한두 개, 오른쪽으로 한두 개가 이게 패밀리 컬러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밝은 쪽은 주된 색상을 포함해서 이쪽 세 개는 밝은 쪽에 써주시고, 여기 두 개는 어두운 쪽에 그늘 쪽에 있게 색상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빛 받는 밝은 쪽에는 쓰는 색상들은 조금 이렇게 좀 그 명도를 높여서 밝게 해 주셔야 되고, 여기 그 그늘 쪽에 빛 안 받는 그늘 쪽에 쓰시는 이런 색상들은 조금 어둡고 탁하게 그 명도를 맞추셔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노란 꽃인데요. 이 노란 꽃을 그릴 때 주된 색상이 어떤 색깔일까요? 주된 색상이 이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에서 요 정도가 패밀리 컬러 색상의 범위입니다. 한두 칸. 요 주된 색상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한두 칸, 오른쪽으로 한두 칸. 이게 패밀리 컬러 범위입니다. 이 색상만 가지고 이렇게 꽃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빛을 받는 부분은 명도를 좀, 요 색상을 선택하셔서 명도를 좀 높여주시고, 빛을 안 받는 부분은 명도를 낮춰주시면 됩니다. 명도를 높여준다는 얘기는 밝게 한다는 거고, 명도를 낮춰준다는 얘기는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도가 높다는 얘기는 색이 깨끗하다는 거고, 채도가 낮다는 것은 색상이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탁하다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좀 진하고, 그리고 색깔이 탁해야 되겠죠. 밝은 부분은 색깔이 밝고 깨끗해야 되겠죠. 그것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늘진 부분은 색깔이 탁하고 어두워야 되고, 이 밝은 부분은 색상이 깨끗하고 밝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랏꽃을 그릴 때 그 색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된 색상이 색상환의 맨셀 색상환표에서 주된 색상이 이쯤 되겠습니다. 주된 색상이. 그러면 얘 오른쪽으로 두 개, 왼쪽으로 두 개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개가 패밀리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색상만 뽑아 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빛을 받는 부분은 좀 명도도 높고 채도도 높고, 빛을 안 받는 그늘 부분은 명도도 낮고 채도도 낮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빛을 받는 밝은 부분은 색깔이 밝고 깨끗해야 되고, 여기 그늘진 데처럼 어두운 데는 색상이 탁하고 진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붉은 보라꽃이 주가 되는 색깔이 되겠는데, 붉은 보라 주된 색상이 이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두 개, 오른쪽으로 두 개 해서 이 다섯 개가 패밀리 컬러입니다. 그러면은 빛 받는 부분에서는 주된 색상 포함해 가지고 이 세 가지 색상을 써주시면 되고요. 빛 안 받는 어두운 부분에서는 주된 색상으로부터 왼쪽 편에 있는 거 이 두 개 색상을 써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색깔을 더 많이 쓰고 어떤 색깔을 적게 쓰고 해야 되는 것은 대상이 되는 사진을 보시고 그때그때 그 분량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장미꽃을 드로잉 해 보겠는데요. 먼저 장미꽃을 드로잉 할 때는 꽃의 중심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꽃의 중심 부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밖으로 이렇게 꽃을 이렇게 그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틀을 잡고 요 안에서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여기에서 중심부가 이쯤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려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태 잡기가 끝났습니다. 항상 털을 잡고 그 터잡은 안에서 중심을 표시하고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그려나갑니다. 장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꽃도 대개 이렇게 꽃 중심으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꽃잎을 그려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에서 밖으로. 자, 스케치를 끝냈는데요.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보셨듯이 먼저 털을 잡고 그리고 중심점을 잡은 다음에 중심에서 꽃잎 그 구조를 살펴가면서 한 잎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려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컬러링 하기 전에 이렇게 빈 종이에다가 비슷비슷한 빨간색의 어떤 색깔들을 색 뉘앙스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색깔을 칠해 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색깔을 보면 항상 이렇게 가운데에서 밖으로 이렇게 칠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색을 칠할 때는 항상 그 장미꽃을 그릴 때 가운데 진한 부분부터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컬러링 해 나가는 게 순서입니다. 그라데이션 할 때는 먼저 칠한 색이 마르기 전에 재빠르게 그라데이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꽃 중심은 지금 빛을 덜 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약간 저채도로, 그러니까 탁한 색으로 이렇게 그려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늘은 채도를 낮추라고 이렇게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꽃잎의 두께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자리 하얗게 얇은 두께를 만들어 줍니다. 하얗게 남겨 놓는 겁니다. 이렇게 수채화 그릴 때는 종이 한 장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두께를. 지난번 그 수업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림을 그릴 때 그라데이션만 잘해도
그리면 80%는 성공입니다. 그라데이션 할 때 이렇게 말라버리면 그라데이션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마르기 전에 재빠르게 촉촉할 때 그라데이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빛을 안 받는 그늘 부분은 이렇게 색을 선택하실 때도 붉은색에 빨간색의 어떤 탁색, 그러니까 로즈 바이올렛, 붉은 보라 같은 거나 아니면 붉은 보라에다가 바이올렛, 보라색을 좀 더 섞든지 해서 이렇게 미세한 어떤 톤의 변화를 처음부터 대략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파리 꽃잎의 끝부분이 이렇게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 미세한 그 굴곡을 저채도 색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해주면 굉장히 실감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지나치게 진하게 칠한 부분은 물을 얹어 놓고 지우개로 이렇게 찍으면 약해집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눌러주니까 코수 중심부에 있는 볼륨감이 살아납니다. 하얗게 남겨놓은 부분도, 고수 두께 부분도 이렇게 하얗게 남겨놓은 부분도 눌러줄 부분은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눌러줘야지만 희고 약간 눌러진 그 톤 차이에 의해서 이게 더 앞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하얗게 남겨놓은 부분이지만 여기 쑥 꽂아 들어간 부분에 약간 한번 눌러주시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하얗게 드러나게, 그렇게 하면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그라데이션만 잘해도 이게 못 그릴 그림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다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꾸 어디가 더 진하고 어디가 흐린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생선뼈를 발라먹고 앙상하게 뼈를 남겨놓은 것처럼 하얗게 인맥을 남겨놓습니다. 이 바리는 그 뼈대, 그러니까 인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명암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맥이 그 이파리 표현의 어떤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